왜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질까요? 왜 피곤한데도 다시 잠이 안 올까요? 그리고 왜 그날 하루가 유독 힘드셨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는 하나의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면 생체 리듬을 연구해온 박지훈 박사입니다. 수면센터에서 수천 명의 분들과 함께 불면의 원인을 찾고 해결해 왔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면역과 회복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불면의 원인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십니다. 새벽에 깬다고 하면 그냥 늙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새벽에 깨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의 리듬이 틀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 상당수가 불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니 대부분 생활 속 작은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커피를 너무 늦게까지 드시거나 낮잠을 너무 오래 주무시거나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시는 거였죠. 불면은 단순히 못 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낮에 피로가 쌓이고 기억력도 점점 나빠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작은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불면증의 원인과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숙면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겪고 계신 새벽각성, 얕은 잠, 뒤척임이 왜 생기는지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습관이 무엇인지도 알려드릴게요.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새벽마다 깨서 힘드신 분들, 낮에 너무 피곤하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내용을 놓치시면 계속 같은 고민을 반복하시게 될 겁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함께 시작해 보세요. 제 지인 중 67세 이명수님은 몇 달째 새벽 3시마다 깨서 괴로워하셨습니다. 낮에는 멀쩡하지만 밤만 되면 머리가 말똥하고 자려고 누우면 오히려 더 깨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낮에는 졸리다가도 막상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안 온다고 하셨죠? 이명수님은 처음엔 수면제를 먹어야 하나 고민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함께 살펴보니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하루 3잔 넘는 커피, 오후 늦은 시간에 낮잠, 그리고 밤마다 핸드폰을 붙잡는 습관이었어요. 이 세 가지만 고치니 일주일 만에 새벽 각성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저녁 식사 후 산책하고 잠들기 1시간 전엔 모든 전자기기를 꺼두십니다. 불면증이 심하다고 약부터 찾기보다 생활 리듬을 먼저 점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약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또 한 분, 제 이웃이신 정수일 73세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밤마다 2~3시간씩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에야 겨우 잠드셨어요. 아침엔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낮에는 소파에 앉기만 하면 졸음이 쏟아지셨죠? 그런데 밤만 되면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수일님의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낮에 햇빛을 거의 안 받으시고 저녁마다 드라마를 보며 과자를 드셨어요. 그리고 잠자리에서 이것저것 걱정을 하시다 보면 어느새 2시간이 지나 있더래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제가 권해드린 건 간단했어요. 오전에 20분이라도 산책하고 저녁 간식을 끊고 잠자리에서는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3주 정도 지나니까 정수일님도 밤 11시면 자연스럽게 잠드시게 됐어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실 거예요. 새벽에 깨면 시계를 보고 다시 자려고 애쓰다가 결국 핸드폰을 꺼내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불면은 더 심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명수님과 정수일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다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 불면의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커피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카페인은 각성 호르몬을 자극해서 수면 리듬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성인 기준 하루 400mg 이하를 권장하는데요. 문제는 오후 2시 이후 섭취예요. 오후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 11시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박성호 71세님은 저녁 식사 후 커피 한 잔이 습관이었는데 중단하자 새벽 각성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식후 커피 없이는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참으니까 몸이 적응하더래요. 커피는 오전 중에, 그것도 식후에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후 2시 이후는 물이나 보리차로 대체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디카페인에도 일정량 카페인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카페인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디카페인이라고 안심하고 밤늦게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 커피를 몇 시까지 드시나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은 낮잠 이야기예요. 낮잠이 길면 밤 수면 사이클이 완전히 깨집니다. 15분 이하 파워냅은 도움이 되지만 1시간 이상 자면 각성 리듬이 어긋나요. 낮에 너무 깊게 자버리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김영숙 69세님은 오후마다 1시간씩 낮잠을 자다가 밤새 뒤척이셨어요. 낮에는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밤에는 잠이 안 와서 또 괴로운 거죠. 낮잠을 줄이자 숙면이 돌아왔습니다. 낮잠은 오후 2시 이전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누워서 자는 낮잠은 금물입니다. 침대나 소파에 누우면 깊은 잠에 빠지기 쉬워요. 의자에 앉아서 잠깐 눈만 붙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은 낮잠 몇 분 정도 주무시나요? 한번 타이머 맞춰서 재보세요. 세 번째는 낮 햇빛 부족이에요. 낮에 햇빛을 받지 않으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지 않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인데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밤에 제대로 나와요. 서울대 연구팀에 따르면 낮 햇빛 노출 30분 이상인 사람은 숙면율이 1.8배 높았습니다. 정재민 74세님은 하루 대부분을 커튼 친 방에서 보내셨죠? 밖에 나가기 귀찮고 집에만 계시다 보니 햇빛을 거의 못 받으신 거예요. 커튼을 걷고 산책을 시작하자 숙면이 돌아왔습니다. 낮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햇빛 노출을 20분에서 30분 정도 확보하세요. 햇빛을 직접 쬐을 수 없다면 창가에서라도 밝은 빛을 받으세요. 실내 조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연광이 훨씬 강하고 효과적이거든요. 오늘 햇빛을 얼마나 쬐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는 스마트폰과 블루라이트예요. 스마트폰의 청색광은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국립수면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취침 1시간 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사람은 수면 지연 시간이 평균 42분 늘었습니다. 거의 1시간을 더 뒤척이는 거죠. 이은희 65세님은 잠들기 전 뉴스 영상을 보다가 늘 새벽 3시에 깨셨습니다. 뉴스 보면서 자극적인 내용들을 접하니까 뇌가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폰 사용을 끊자 불면이 사라졌습니다. 취침 1시간 전엔 휴대폰 전원을 끄고 따뜻한 조명에 조용한 환경을 만드세요.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으로 스마트폰 자체가 뇌를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멀리 두는 게 최선이에요. 여러분은 잠들기 전 휴대폰 보시나요?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마지막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코르티솔을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게 높으면 잠이 안 와요. 고려대 연구팀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깊은 수면 비율이 평균 30%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자 72세님은 가족 문제로 잠을 설치다가 호흡법으로 완화했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는 4-7-8 호흡을 매일 잠들기 전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억지로 참고 눕기보다 감정을 정리하는 루틴을 가지세요.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로 잠 설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호흡법 한번 해보세요. 이제 불면의 원인을 알았다면 다음은 숙면을 만드는 생활 루틴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산책은 체온을 안정시켜서 수면 유도 호르몬을 돕습니다. 식사하고 바로 누우면 소화도 안 되고 몸도 긴장 상태예요. 그런데 가볍게 걷다 보면 체온이 서서히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식사 직후는 피하고 30분 뒤에 시작하세요. 너무 빨리 움직이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하루 20분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10분도 힘들 수 있는데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저녁 산책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나요?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는 베개 높이예요. 베개가 높으면 기도가 좁아져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목이 꺾이면 숨쉬기도 불편하고 콧골이도 심해져요. 목이 꺾이지 않도록 어깨선과 일직선 높이로 조정하세요. 주먹 한 개 높이의 베개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에 무리가 가요. 베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 중인 베개 너무 높지 않나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세 번째는 취침 전 샤워예요. 잠자기 2시간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며 숙면을 돕습니다. 체온이 떨어질 때 졸음이 오거든요. 뜨거운 물은 피하고 미온수로 마무리하세요. 샤워 후 조명을 어둡게 조정하고 바로 눕지 말고 20분 뒤 잠자리에 드세요. 몸이 충분히 식을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잠들기 전 샤워 언제 하시나요? 시간대를 조금만 조정해도 효과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수면 일정 고정이에요. 하루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수면 일정 고정은 불면 완화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주말에도 일정 시간을 유지하세요. 주말에 늦잠 자면 월요일에 다시 리듬이 깨져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고정해서 3주만 유지해도 리듬이 안정됩니다. 여러분의 잠드는 시간 매일 일정하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무념 상태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걸 내려놓는 무념 상태가 필요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양을 세거나 시간을 계산하면 오히려 더 깨요. 생각을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대로 흘려보내세요. 붙잡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는 거예요. 처음엔 어렵지만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오늘 밤 무념으로 잠들 준비 되셨나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벽마다 깨는 이유와 불면을 부르는 생활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커피, 낮잠, 햇빛 부족, 스마트폰, 스트레스. 이 5가지만 바로잡아도 수면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다만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면을 방치하면 면역 저하, 피로 누적, 기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낮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짜증도 늘어나요. 심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부터 실천하면 단 일주일 만에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벽에 덜 깨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낮에 활력이 넘칩니다. 면역력도 올라가고 기분도 좋아져요. 오늘 당장 해보실 한 가지는 잠들기 1시간 전 모든 전자기기 끄기입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달라질 거예요.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세요. 그리고 4-7-8 호흡법을 해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다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다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